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일 수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전일 3일절을 맞이해서 휴장이었고요. 오늘 장이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마감 상황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해외에 너무 큰 이슈가 있다 보니 시장의 어떤 상승에 또 제한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시장 상한 전반적인 상황들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3일절을 맞이해서 3월달 이제 쓱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지금 뭐 네네. 해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쟁은 곧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네. 이 러시아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있겠죠. 뭐, 음, 공격을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게 뭐, 함락도 안 되고, 뭐, 결과물도 없고, 네, 지금 6일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의 제재는 더 강해지고, 네네, 뭐, 일부에서는 러시아 쪽에서 이제 뭐, 디폴트 나올 거다. 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루블화 폭락에다가 주식시장은 열리지도 않고, 네네, 뭐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립돼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금융을 음, 이제 세밀하게 타격을 그죠. 해버리니까, 그, 네네, 뭐, 그쪽에서의 어떤 뭐 전신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이제 저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수입 물건을 이제 수입할 수도 없고, 네네, 수출할 수도 없고, 네네, 이런 식이 되니까, 뭐, 러시아는 이제 생필품 같은 경우를 이제 대부분 많이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음, 또 뭐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뭐 네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타결을 하려면 외환 보유고를 좀 풀어야지 될 텐데, 네네, 또 상당 부분, 이제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외환이 지금 해외에 있는데, 이게 이번에 금융 제재를 통해 가지고 또 동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렇게 네네,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러시아는 이제 좀 서둘러서 음, 좀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 네, 뭐 협의가 좀 잘 됐으면 상관없겠는데 또 안 되다 보니까요. 네네네, 러시아 쪽에서는 또 강하게 밀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무기도 바꾸고 뭐 이런 음,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대부분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그 시점에서 발악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막바지가 아닌가 생각되고 음, 근데 러시아군만 철수를 하게 된다라면 네네, 이제 뭐 제재에 대한 명분도 약해지기 때문에 좀 풀리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근데 뭐 일단은 현재로서는 진행형이고 네, 또 지금 보니까 이제 그 키예프로 들어가는 게 또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불안 요소가 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강국, 뭐 천연자원 강국이다 보니 그에 따른 어떤 유가의 급등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전체 음.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유가가 100불을 이제 어제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서 전체적인 유가 시장이 많이 흔들린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또 테마가 또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네. 테마가 이름이 붙어있지는 않았지만 뭐 네네. 우리가 처음 이름 붙여본다면 러시아 음. 테마가 아니겠냐 음. 이렇게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왜냐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뭐 곡물 가격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그 변동성이었는데 이제 네네. 그건 좀 묻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음. 그쪽도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재를 받다 보니까 네네. 이제 수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고 또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수혜주라고 한다라면 일단 아무래도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 뭐 급등세를 보였었던 그런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도 지금 음. 같이 상승세가 좀 나타나죠. 뭐 음.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원활하게 못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음. 유럽에서는 친환경 네. 관련한 에너지 쪽에 어떤 그 발전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음. 그래가지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한 부분하고 이제 조선은 그렇게 엮이면 되는데 오늘 음.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온 게 이제 수산주예요. 그 수산주가 갑자기 왜 뜨는 네, 건가요? 네. 수산주 중에 이제 한성기업이 이제 네. 상한가를 네네. 쳤는데 네네.
이제 러시아산 명태가 네네. 러시아에 대한 어떤 수입 의존도가 98%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가 이제 없는 거지. 이제 음, 우리나라에 이제 네. 시장이 없는 거가 되는 건데, 네네. 이 한성 기업이 이제 그 작년에 음, 명태를 8,500톤을 네. 네, 어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그게 이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수산주들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네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 뭐 킹크랩, 대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산물에 대해서 러시아 쪽 이제 수입을 하는 비중은 많지 않아요. 약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명태가 그 중에서 가장 많다라고 좀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음, 많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비중이 좀 가장 높다? 이제 의존도가 높은 네네네. 품목이 이제 명태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명태가 이제 한성기업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음, 튀어가는 모습인데 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또는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 그것과 네. 연결되어 있는 테마들이 형성되는데 네네.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도 뭐 급등을 네, 하네요. 네. 루블화가 이제 음, 떨어지다 보니까 음, 또 뭐 지금 달러 이런 것들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음,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변동성이 조금 네네. 덜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조선,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여기다 음, 이제 수산, 네. 그다음에 뭐 곡물, 곡물 뭐 가격. 이런 네. 것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아,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네네.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도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네, 경우에. 그렇죠. 네네, 네. 지금은 이제 뭐 공장이 이제 문을 닫은 그런 음, 상태이기도 하고 하니까 음, 당장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네네, 그런 기업들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 네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러시아 쪽을 완전히 뭐 그거 하는 건 아니라서 음, 조금 이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상승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법 좀 크단 말이에요. 러시아 음, 수출의 약 40% 정도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니까 네네네. 이게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음, 많이 떨어졌다 보긴 좀 어렵겠지만 네. 연일 네, 신저가 기록하는 모습이라서 음, 부담을 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음, 러시아 테마라는 게 나와서 네네. 수혜주가 있고 피해주가 있는데 음,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뭐 그러게 이런 꼭 거잖아요. 문의할 수 네, 있겠네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뭐 수산주든 아니면 에너지든 조선주든 이런 것들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네네. 뭐 비트코인 사야 되느냐? 네네. 이렇게 또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왜냐면 해서든 이제 수익을 내야 네. 되니까, 주식투자에서는. 뉴스에서는 네. 너무너무 이제 이걸 또 많이 좋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그러면 음, 러시아 이 음, 국면이 음,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네. 장기전으로 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네네. 더 버티다가는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있을 테고 네네네. 또 장기전으로 갈 만한 국면은 아니죠. 일단은 네. 서둘러서 끝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면 이번 주, 네. 늦으면 다음 주 정도 되지 않겠나 음, 생각되는 부분인데 자,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상황이 일단 해결이 됐다. 네.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네네. 테마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음, 당연히 그 문제시 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간 주식들은 당연히 내려올 거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내려간 종목은 다시 올라가겠죠. 음, 그러면 뭘 사야 되는지 이제 답이 딱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그렇죠. 종목들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렇죠. 필요가 있다. 이게 네. 지금 뭐 피해를 받거나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좀 꺼리게 돼요. 매수가 음, 손이 안 나가거든요. 음, 이게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죠. 근데 네.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음,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면 음, 이렇게 지금 피해를 받아서 좀 떨어진 종목들 얘네들은 네네. 억울한 애들이거든요. 그거 좀 가만히 그리고 있다가 이제 뒤통수 네. 맞는 격이니까,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해소만 된다 그러면 음, 당연히 자기 잘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올라간 애들은 내려가고 내려간 애들은 올라갈 것이다. 음, 이게 주식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나락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그렇죠. 것이 나라고 떨어진다 뭐 떨어질 그런 얘기가 것이다. 네, 있었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음, 때일수록 또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네네네네. 이 러시아 테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전쟁으로 해서 단발성으로 올라갈 확률들이 많았던 그렇죠. 종목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 깊숙이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좀 그려서 본다라면 네네.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러시아 쪽에서 어떤 부담감을 통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시장도 같이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 사실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장이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지금 시장에서 더 나쁜 소식이 전해질 경우 그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거나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눈에 딱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당장에 뭐 에너지 관련주나 가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 봐도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뭐 좀 이제 가치가 많이 고평가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뭐 더 수익을 낸다기보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과연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떤 종목들이 더 수혜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답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네네. 만약에 뭐 코로나 상황 때처럼 막 몇 년, 1년, 2년 막 이렇게 장기전 간다 그러면은 네. 양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해요. 뭐 조만간 끝나지 않겠느냐? 네네네. 뭐 그런 시기라서 뭐 일각에서는 뭐 핵을 쓴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네. 핵을 쓴다는 것은 뭐 이거는 말이 안 이거고 되는, 저거고 그냥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거기까지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냥 이제 핵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본다면은 조만간 끝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뭐 지금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천천히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게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역발상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지만, 보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뭐 조선이나 또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당장 팔 필요는 좀 없겠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기간이 좀 필요하고, 일단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들고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매수자의 입장은 또 뭐 한꺼번에 사가지고 막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 접근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네네. 거고, 네네.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겠지만 들고 계시면서 충분히 수익을 올리시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조건을 그쪽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네네. 일단 뭐 리스크나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울 테니까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도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도 있고 피해를 보는 그런 어떤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당장 피해를 본다고 해서 거기서 끝마칠 게 아니라 전쟁 이후에 또 마치고 전쟁이 끝났을 때 이후로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